안녕하세요. 이번엔 체고운전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고운전은 어미말과 새끼말 뒤에 있는 건데 웬만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게는 안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전문은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수수께끼를 내는 그 우리가 봤었던 설화 속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앞에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황제가 보낸 두 명의 학자가 이제 채치원을 보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라에 이제 채천이 태어났는데 완전 애기였거든. 근데 뭔가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엄청 뛰어난 사람이 있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이 중국까지 나서 중국에 있는 황제가 한번 가서 알아봐라. 가서 이렇게 또 귀 좀 죽여라. 이렇게 두 명을 보낸 겁니다. 근데 가서 이제 어린 채치원하고 그때 6살 막 이럴 때니까 이렇게 말로 배틀을 떴는데 완전 졌어. 완전 발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면서 황제한테 거기에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애도 이 정도인데 거기 있는 대학생들, 거기 있는 어른들 얼마나 잘할까? 이렇게 하면서 신라는 대적하기 참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황제가 이 말을 듣더니만 갑자기 너무 화가 났어. 자존심이 상했나 봐. 그래서 신라로 쳐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요. 자, 이제 그냥 쳐들어가면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서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이제 쳐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횡포를 부리는 거죠. 자, 이제 그 수수께끼 속의 내용이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란을 저기 돌로 만든 함에다가 넣어. 그 다음에 솜으로 싸고 밀랍 넣고 해서 이렇게 완전 밀봉을 시키고, 자, 이게 안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라는 퀴즈를 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시로 이제 시로 퀴즈의 답을 써서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명분이죠. 자, 임금이 이걸 듣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신하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학식이 높고 똑똑한 나승상한테 너가 한번 해봐라. 대신에 너 맞추면은 대박, 맞추면은 큰 상을 줄 거야. 대신 못 맞추면은 큰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미션을 맡긴 겁니다. 자, 나승상이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울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집안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빠져있는 것들이 많은데 마침 그때 그 집의 종으로 이제 파경로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게 최치원입니다. 갑자기 스토리가 갑자기 이제 종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채치원이 이제 나승상의 딸이 엄청 유명했어. 예쁘고 되게 재주가 뛰어나서 되게 이제 유명한 그런 어떤 1등 신부감 이런 거였거든요. 채치원이 딱 보니까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나는 저 여자랑 꼭 결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결혼해? 승상에 따르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야. 자, 그래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미냐,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집에 되게 귀한 거울이 있어요. 이제 걔가 실수인 척하면서 거울을 깬 거야. 그래서 이제 갚어, 이거 뭐야, 갚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뭐 관리자한테 나는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울게. 내가 들어가서 대신 몸으로 때우면서 거울값을 일로 하겠다. 노비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주인공이니까 이게 종으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뛰어난 능력들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그 나승상의 딸도 한번 만나서, 이제 얼마나 이 최치원이 뛰어난 사람인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딸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빠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딸이 추천을 하는 거죠. 우리 그 최고은이, 최치원이 파경노가 이거 엄청 잘해, 뛰어나.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그 사람 맡겨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바로 요청하고 받은 걸로 돼 있지만 요청을 했는데 두 번이나 거절을 해요. 처음에는 큰 상을 줄게, 거절. 너 안 하면 죽는다, 거절.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딸과 결혼을 시켜달라. 요걸 조건으로 이제 시를 짓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승상의 딸도 오케이 설득을 같이 해줘가지고 이렇게 사위로 인정을 받고 시도 지어서 문제를 풀게 되는 이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시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시를 보면은 돌 속에는 둥근 알 반은 오기요 반은 황금이다. 새가 밤마다 뭐 정만 머금고 소리 내지 않는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돌 속에 둥근 알이 있다. 맞는 말이죠. 계란이니까. 근데 뒤에 내용은 앞에 내용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야. 시간을 아는 새가 밤이면 밤마다. 아까는 알인데 왜 새지? 자, 새가
이제 부화했기 때문이죠. 계란이 새로 부화했기 때문에 병아리로. 자, 2번이 일단 나온 거고요. 정만 머금고 소리는 내지 않는구나. 지금 돌 함 속에 있기 때문에 소리를 못 내고 있어. 꽁꽁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시의 내용이 그대로 실제 함 속의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황제한테 갖다 주니까 처음에는 알은 맞는데 새는 없어. 에이 뭐야? 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계란이 병아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아직 소리는 안 내고 있어. 갇혀가지고 이게 진짜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뛰어난 능력이다 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채치원이 당나라로 넘어가게 돼요. 왜 넘어가냐면은 당나라 황제가 신라한테 이제 말하는 거야. 야, 이거 뛰어난 사람, 이거 시를 써서 맞췄잖아. 어떻게 맞췄는지 궁금하니까 당나라를 보내. 이렇게 이제 신라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케이 하고 채치원이 가게 되죠. 그래서 가서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하고 거기서 영웅으로 활약하는 그런 내용도 뒤에 이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일단 밑에 중요한 거 나와야 되는데, 자, 요 작품 그리고 앞에 있는 설화 속의 내용이 왜 등장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나라 크게도 크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침략도 많이 받았던 나라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의 인재가 이만큼 뛰어나고 많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한편 정신 승리의 목적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가지고 최고운전은 일단 저기 채치원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안의 이야기들은 다 또 허구입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이지만 안의 이야기는 허구화가 되어 있고요. 전기적인 성격이니까 얘가 되게 신기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갈래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 별표, 여기 별표. 자, 그래서 채치원의 영웅적인 면모와 민족적 자긍심, 요거 중요해요. 자부심, 자긍심을 위해서 쓰여진 작품이고요. 실존 인물은 맞는데 이야기들은 허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인 영웅 소설은 다 전쟁 영웅들이 많죠. 잘 싸워요. 근데 여기서는 다 시 혹은 글쓰기 이런 것들로 능력을 과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넘어가서 최고운전 한번 본문을 볼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본문을 뭐 다 달달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쪽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설화소설이고 전기소설이고 영웅소설이고 적강소설입니다. 나머지는 알 것 같고 여러분들 적강소설이 뭐냐면은 자, 하늘에서 죄를 저질러 그래서 그 벌로 이제 인간계에 내려오게 되는 이런 식의 이야기 구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적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적강 화소가 들어갔다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게 이 작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치원이 자기를 내가 하늘에 있다가 이렇게 벌을 받고 내려왔다. 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시면은 채치원의 일생이 제재고요. 주제 아까 얘기했죠? 비범한 능력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양한 전래민담 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민담 화소라는 건 뭐냐면은 화소는 제가 다다음 장에 넣어놨는데 화소라는 거는 작은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소설들은 작가 위상의 소설들은 특히 또 설화도 마찬가지고 특정 작가가 뭐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썼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설화 속의 내용들이 이 안에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금돼지 화소부터 시작해서 적강 아까 얘기했죠. 내려오는 것. 기아 화소는 뭐냐면은 기아가 버려진 아이란 뜻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버려지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파경서라는 아까 얘기했던 파경로라고 해서 거울
깬 요거, 입당한 손 당 날아가는 거, 뭐 귀국하는 거 이런 것들 나오는데 화소가 쓰였다는 이야기는 비슷한 내용을 가진 여러 가지 다른 작품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어떤 설화 속의 화소들이 여러 가지 작품에 들어가 있다. 이 작품도 여러 설화가 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이 이제 금대지화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채치원의 출생과 관련된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 내용 위주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핑거트 보시면서 한번 복습을 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자, 일단 맨 앞에는 이제 최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최충은 채치원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고요. 그 전 이거부터 해야겠네요. 자, 제목이 최고운전인데 최고운이 채치원을 의미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고요. 중간에 보면은 파경노라고 또 등장을 합니다. 파경노가 경이 거울이거든. 거울을 깬 노비, 겨울을 깬 종이란 뜻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계획을 꾸민 건데,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최고운전이 나온 적도 있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최근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파경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요 파트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제 벼슬을 받고 문창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걱정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 그 걱정이 뭐냐면은 문창에는 재앙이 하나 있어. 별리가 재앙이라는 뜻인데 그 재앙은 거기 가는 삿도마다 아내가 없어져. 그래서 이게 이제 걱정인 거죠. 가는 사람마다 아내가 없어지니까 나도 걱정이지. 아내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귀신이 잡아간다? 이런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창으로 가는 건데 가는 길에 이제 물어보니까 노인들이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지게 되고, 자, 실제로 딱 가보니까 오시면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니까 대낮인데 갑자기 막 컴컴해지고 비바람 몰아치고 하더니만 아내가 정말 없어졌어.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막 꺼이꺼이 울고 있었는데 밑에 있는 관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알려준 곳으로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금돼지가 있어요. 리얼 그 피그야. 금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돼지가 저기 채충의 아내 곁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어. 옆에 보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사또의 아내였어. 그러니까 귀신이 잡아간 게 아니라 금돼지가 잡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탈출하는 내용이 이제 채치원의 출생과 관련되는 건데 보면은 채충의 아내가 이제 남편이 온 걸 안 다음에 이 금돼지를 슬슬 꼬드겨 가지고 약점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나오죠. 여기 사슴 가죽을 이제 보면 죽는다 소문이 맞아요 하니까 사슴 가죽을 머리 뒤편에다가 씹어서 이렇게 붙이면은 죽게 된다 이렇게 약점을 말하는 거죠. 충의 아내가 요 말을 듣고 나서 바로 하니까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보면은 되게 영웅 스토리인데 아빠가 좀 찌질해. 뭐가 찌질하냐? 채충이 이제 아내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아들을 낳은 거야. 아들을 낳은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 보기에는 뭔가 좀 의심쩍었나 봐. 그래서 임신 4개월인데 잡혀가서 6개월 만에 돌아왔어. 시기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지만 얘가 생각하기에 약간 의심병이 걸린 거죠. 혹시 얘가 금돼지 아들인가? 라는 의심이 들어갔고 이제 얘를 버립니다. 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기하화소가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채치원의 갈등은 여기 정리해놨는데 아버지와의 갈등이야. 그래서 우리 친자식이 맞아? 라는 식으로 이제 갈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갈등해서 버리게 되는데 밑에 내용 보시면은 봐봐. 굉장히 이 애기가 되게 비범한 아이야. 자, 보면은 아이를 버렸는데 얘가 죽은 지렁이, 그러니까 지렁이가 이렇게 누워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보면서 한 일자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참고로 얘 지금 태어난 지 생후 일주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후 일주일 된 애기가 말을 하면서 한자 일이다 라고 하는 거야. 너무 뛰어나잖아. 그래도 버려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개구리가 죽어있는 요걸 이렇게 뻗어서 죽어있는 걸 보면서 하늘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비범한 능력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더 무서운가 봐. 빨리 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파란색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이 아이를 지켜주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전기적인 요소들이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했는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기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선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선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늘의 요소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걸 본 다음에 결국에 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미안하다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자, 데리고 오려고 이제 해서 아이를 찾아가라 라고 해서 이제 밑으로 그 밑에 사람들을 보내보니까 애가 저기 없어.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위에서 이제 누군가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서 저기를 딱 쳐다보니까 높은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애가 책을 읽고 있어. 이거 완전 애기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님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부모님께서 아파가지고 지금 불렀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버려놓고 뭘 찾냐 라고 하면서 갈등을 겪는 이제 그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또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에 같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까지가 첫 번째 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갈등이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과 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봐봐요. 이 아이가 바로 최고은이죠. 최치원. 자, 이 치원이 항상 이제 머리 위에다 글씨를 쓰는데 이제 너무 많이 쓰니까 반자만 남았다라고 하고 이제 맨날 시를 쓰면서 그거를 읽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읽는 소리가 너무 청아하고 담백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천자께서 이 소리를 듣고서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놀라운 점. 자, 지금 천자가 묻고 있으니까 이거 중국이잖아요. 중국. 자, 그러니까 얘가 신라에서 이렇게 시를 읊는 소리가 지금 중국까지 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전기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자, 이걸 물어보니까 신라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소리 듣는 거 보니까 저기 동국은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신라죠. 신라에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온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천자께서 들으시고 한번 가서 이렇게 한번 배틀에 떠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람 둘을 보내가지고 한번 학식 배틀에 떠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서 이제 아기 상태인 아직 6살이야 애 상태인 최치원하고 이렇게 서로 실어 배틀에 트는 이런 내용들이 밑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능력으로 두 명의 당나라 최고의 학식인 학자들을 다 이겨버리고 이제 말싸움 이겨버리고 이제 얘네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자, 겨우 6살입니다. 그래서 6살이 이렇게 잘하면은 얼마나 다른 어른들은 잘할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자, 요거를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중국의 황제가 신라에 이제 수수께끼를 보내가지고 쳐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두 번째 갈등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우리 약간 요 부분 다시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은 갈등 영상 정리해 놨거든. 그래서 뭐 1번 아까 했었고 그 다음에 3번이 방금 이어진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운영과의 운영이라는 게 딸이거든요. 딸과의 어떤 혼인을 둘러싸는 이제 그런 갈등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박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교과서의 중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최치원이야. 최치원이 이제 경성이니까 신라의 수도니까 경주죠. 경주에 가서 거울을 고치는 일을 하면서 나승상댁 문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나승상의 딸이 엄청 되게 유명한 1등 신부감이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 예쁘다, 내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계획을 꾸밉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울을 고치다가 돌에 떨어뜨려서 그만 깨트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일부러 한 거야. 그래서 일부러 거울을 깨서 약간 그 집에 이제 노보게 되어서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승상도 오케이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친구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제 파경노라고 거울을 깬 노복이다 라는 뜻이에요. 거울을 깬 노복이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파트에서는 최치원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하면서 막 거짓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이 파경로 최치원의 뛰어난 능력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승상이 파경로한테 이제 말을 키우는 일을 맡기니까 말이 싸우지도 않고요. 되게 너무 말을 잘 들어. 굉장히 뭐 살찌고 합니다. 되게 이제 건강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쓱 보니까 척이 동자,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동자들이 내려와서 이 발들을 막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 얘는 뭔가 인간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천상계에서 내려왔구나. 아까 적강수술이라고 했죠. 천상계의 도움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승상 부인이 야,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말 말고 조금 더 쓸만한 일을 맡겨봐라. 천한 일 말고 조금 더 클래스가 있는 걸 맡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시키는 거는 이제 정원을 가꾸는 일을 시킵니다. 자, 이 정원을 가꾸는 일도 천상계가 도와주게 돼요. 선녀들이 와서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체크하면 되냐? 파란색 체크한 것들, 전기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래서 이제 승상과 뭐 친해지면서 글을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이제 얘는 사실 지금 다 모르는 척 어리숙한 척 하는 거니까 약간 이제 말 들으면서 야, 네가 날 가르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비우는 내용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서는 승상의 딸, 네, 나운영이라고 하는데 승상의 딸과 파경로의 스토리, 최초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승상의 딸, 여기서는 소저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나녀, 나시성의 딸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운영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하나 추가해서 나시니까 승상이 나운영 혹은 운영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고전 소설은 이름 바뀌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도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승상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동안 그 승상의 딸이 꽃밭에 놀러 가고 싶은데 못 갔어. 왜냐? 거기에 이제 파경로가 있는데 보면 약간 부끄럽나 봐. 그래서 이제 근데 있으니까 민망해 하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꽃밭에 올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거짓말을 해서 잠깐 나 저기 고향 갔다 올게 라고 거짓말을 해놓고서 몰래 가서 숨어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승상의 딸이 꽃밭 가서 이제 아무도 없나 보다 가서 이렇게 꽃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때 슬쩍 와서 이렇게 옆에 붙어서 플러팅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시를 주고받으면서 약간 친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승상의 딸이 지은 시를 보고 답지도 짓고 서로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썸을 타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승상, 승상한테 일을 맡기게 되는 교과서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요거를 억지로 떠맡게 된 나승상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아까 누가 요걸 한다 그랬어? 파경로, 최치원이 요거를 대신 해주는 이런 내용이 이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갈등이 나승상의 딸과 나소저와 나승상의 갈등도 나오고요. 나승상과 최치원의 갈등도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파경로가 은근슬쩍 가서 딸한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슬쩍 던지니까 딸이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용이 이어지게 되고요. 자,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자, 딸이 막 추천을 하는 거고. 자, 일단 어떻게 되냐. 나승상이 시를 지어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냥 지으라 하면 안 되니까 쿠안상을 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 나오죠. 야, 걔라고 죽는 게 안 무섭겠냐 라고 하면서 너 죽이겠다 협박도 합니다. 근데 둘 다 거절, 둘 다 신경 쓰지 않는데, 근데 일부러 두려운 것처럼 하면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약간 쫀 것처럼 허락을 하고 그러면서 약간 내 감정이 호소하는 느낌으로 가서 약간 이렇게 시집기는 어렵지 않으나 생각할수록 군함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라고 뭐 그렇게 막 슬퍼하는 내용, 화내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승상이 가서 그러면 내가 너무 잘못했다 생각하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소원이 바로 뭐야? 사유로 삼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유가 되는 내용들 이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처음엔 종이랑 결혼한다니까 싫어하는데 딸이 열심히 설득을 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파경로의 계획이 성공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에서 짧게 요약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장 가시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이어지게 됩니다. 자, 파경로가 자기 이름을 지어서 치원이라고 하고 자를 고운이라 하더라 라고 나오죠. 자, 최치원, 최고운, 그리고 파경로 다 같은 사람이야. 고운은 자, 최치원은 이름, 그리고 파경로는 아까
그 거울을 깬 노베라고 자기가 불렀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상계의 도움도 받고요. 본인의 기질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 나와 있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시를 짓는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꿈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의 내용이 맞았다, 야 대단하다까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갈등 구조 중에서는 앞으로 가서, 자, 우리 여기까지 체크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체크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황제와 채치원의 갈등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뒷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빠르게 볼게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황제가 부르는 거야. 황제 나쁜 놈은 제가 노란색 해봤거든요. 황제가 신라에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은 이런 요청을 해요. 문제 맞춘 사람 보내라, 이런 어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말은 요구야. 어떻게 알아맞혔는지 너무 궁금해, 알고 싶어,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신라 조정에서는 이제 고민을 한 게, 맞춘 거는 채치원이야. 근데 채치원이 아직 애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처음에는 미션 맡긴 게 나승상이니까 승상이 가야 되나? 아니면은 저기 채치원이 가야 되나? 애인데?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나승상도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와 있고요. 이제 채치원이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한번 가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나라로 넘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치원이 아주 당당하게 당나라로 넘어가는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진짜 가셔가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황제로 가서 내가 한번 혼쭐을 내주겠다 라는 식으로 가게 되고요. 50척이나 되는 사모 모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런 모자를 쓰겠다라는 과장법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으로 떠나는 내용 이어지게 되고요. 한번 빠르게 훑어보세요. 이제 나승상의 딸과 둘의 어떤 눈물의 편지 주고받는 것들도 나와 있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중국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영웅소설적인 특징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길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이 고난은 이제 중국 황제가 일부러 테스트를 하는 거야. 중간중간 함정을 파고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고난을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용왕의 아들을 만나서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용왕의 아들 만난 스토리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건 요거야. 정기적인 요소가 나올수록 채치원이 그만큼 뛰어난 사람인 게 나온다 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대가 비록 빌어 나를 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셔러셔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목 그 용궁의 아들을 활용해서 극복하는 것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별표 한번 써볼까요? 자, 뒤에 가시면은 이렇게 현관 패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천상에서 내가 내려와서 인간계로 지금 있는 상황이다, 적광하소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나와 있어.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천상계가 도와주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쭉 가시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 있고요. 다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전개적인 요소로 해결을 하고 있고, 조력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시면서 별거 없어요. 그냥 조력자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떤 전개적인 요소들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비범한 능력들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냥 그냥 재밌는 얘기거든요. 한번 따라가시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저기 당나라로 가게 되는 부분부터는 이제 채치원과 중국의 학사 혹은 중국의 황제랑 갈등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중간에 조력자가 알려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문을 9개나 만든 다음에 함정을 팔 거다라고 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조력자가 알려주게 되는데, 얘도 막 호련히 사라지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 나와 있게 되고, 자, 밑으로 가서 보시면은 중국의 학사와 채치원의 갈등이 나오는데요. 이제 중국의 학사들이 약간 이제 기 죽이려고 궁지에 빠뜨리려고 막 하니까 그거를 이겨내는 어떤 그런 똑똑한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는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 문제라고 하는 게 문과적인 재능이잖아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들 옆에 정리했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최치원이 천상계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다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 천신이다 라고 감탄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되게 시기질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없애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저기 보내야 된다. 어디로 이제 이렇게 사무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당나라에서의 일은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나라에서 저기 공무원 시험 봐서 1등이 돼서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거는 실제 사건인데요. 황소라고 하는 당나라 시대의 사람이 난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을 이제 요 격서를 통해서 이겨냈는데 실제로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이 실제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진짜 최치원이 황소한테 보냈던 글로 유명해요. 요거를 따와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만큼 비범하다라는 것도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니까 신하들이 이제 시기 질투를 해서 모함을 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 거야. 얘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어디 귀양을 보내는 거죠. 무인도 같은 데다가. 그래서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건데 안 죽죠. 왜 안 죽을까? 천상계가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뭐 간장 적층소막가 나왔었는데 요거를 먹어서 배가 계속 불러서 안 죽었어. 그래서 괜히 죽은 척하면서 약간 이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지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중국 황제의 계략은 다 실패하게 되고요. 이제 얘가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고 이제 중국에서 우리 민족의 뛰어남을 보여준 다음에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당나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뒤에 내용 사실 중요한 거 많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요. 신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신라에 돌아왔는데 좀 안타깝죠. 실제 이 역사적인 사실도 그래요. 신라에 왔는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어. 왜냐? 신분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에서도 결국에 얘는 신라의 높은 관직에 가지 못하고 그냥 개혁을 시도하다가 다 실패하고 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고 가야산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서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은거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소설에서는 신선이 된 걸로 나와.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요소로 마무리가 된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좀 길게 설명이 됐는데 일단 핵심은 여러분들 딴 것보다 결국에 자 우리 요 부분 중에서 결국에 요거야. 결국에 중국의 황제가 수수께끼를 내는 부분. 그리고 파격로 파트. 그래서 내가 한번 맨 앞에다가 너네가 외워야 되는 파트 두 가지만 적어주면은 복습하실 때 핵심을 결국에 1번 저기 수수께끼 파트 2번 파격로 파트. 파격로는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고운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셀프기 노트 보시면서 복습 꼭 해주시고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열심히 보시고 질문 있으면은 바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금요일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